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AB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를 활용하는데 지금 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A와 B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 B와 C를 구분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라는 질문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가지고 A와 B는 구분할 수 있지만 B와 C는 구분할 수 없다. 그럼 B와 C는 서로 같은 부류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요. A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여기 이제 그럼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이 해당이 될 텐데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 여기 이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가 되면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그리고 질문지법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2번을 보시면 이번에 이제 A가 면접법이라면 그러면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 그럼 이것은 오로지 참여관찰법만 해당하는 선지인데 그럼 A가 참여관찰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A가 면접법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선지를 보시면요. C가 참여관찰법이라면 그러면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 요건 이제 면접법 아니면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설명인데 그렇게 되면은 A가 참여관찰법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C가 참여관찰법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없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을 보시면요. C가 질문지법이라면 가에는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 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 요게 이제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질문지법이 A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C가 질문지법이라고 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요. 4번 선지도 틀린 선지이고요. 5번을 보시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 자, 문맹자라고 하는 건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건 질문지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질문지법입니다. 그럼 B는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참여관찰법 아니면 면접법인데 둘 다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죠. 그러면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 선지도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A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했어요. 그럼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에서 가장 비율이 낮은 건 중층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중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갑국과 병국의 계층 구조는 각각 피라미드, 모래시계, 다이아몬드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을병의 계층 구조 중에서 지금 을국을 보시면 중층이 가장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을국이 바로 모래시계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B랑 C, 갑과 병이 남았는데 지금 보세요. 중층을 기준으로 해서 B, A, C 순서대로 비율이 확대되고 있죠. 그럼 갑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갑이 바로 피라미드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피라미드라고 했을 때 B층이 상층이 되겠고 C가 하층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국은 중층이 가장 두터우면서 상층과 하층은 중층보다는 적은 바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국은 병국과 달리 폐쇄적 계층 구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표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모른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니은을 보시면 병국의 계층 구조, 즉 다이아몬드는 을국의 계층 구조, 즉 모래시계에 비해서 안정성이 낮은 편이죠. 죄송합니다. 안정성이 높은 편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을 보시면 갑국과 병국은 모두 해당 국가에서 상층 인구가 적다. 갑국은 상층 인구가 가장 적고요. 병국도 상층 인구가 가장 적네요.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선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 을국의 계층 구조는 갑국, 병국의 계층 구조와 달리 이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주로 근대 이후의 산업화에서 나타난다.
근대 이후의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건 수능특강 개념에도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예요. 그럼 왜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가 근대 산업사회에서 많이 나타났냐? 바로 직업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된 것도 있고, 거기다 이제 각종 국가에 의한 복지 제도의 혜택으로 중산층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층이 두터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이제 근대 산업 사회에서, 근대 이후의 산업 사회에서 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국이 아니라 병국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리을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업 리을에서, 죄송합니다,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갑에서 병, 문화, 이의 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좀 보시면요, 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니까 A국은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 그다음 B국을 보시면 우리나라 피자와 비교하면 너무 달라서 피자라고 볼 수가 없고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불쾌하다라고 했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C를 보시면은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음식이니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보겠습니다. 사대주의는 선진 문물 수용에 왜 소극적인가요? 적극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제국주의랑 똑같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문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제국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에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식하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는 단계가 문화 제국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같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문화 제국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병의 태도, 즉 상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한다. 요건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가 받는 비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태도와 관련이 없고요. 4번을 보시면 타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무래도 자신들의 문화가 가장 우월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는 우월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5번을 보시면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을도 병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 문화 접변과 관련한 문제였고요. 잘 읽어보시면 이제 A국과 B국 그리고 C국이 나오죠. 그래서 A국의 영화인들은 이 영화 산업이 발달한 B국으로부터 영화 제작 기법과 그 다음에 특수 효과 기술을 배워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A국 사람들이 B국으로부터 배워왔는데 과정이 직접 전파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직접 전파가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A국에서는 자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B국의 특수효과 기술이 섞인 새로운 영화 장르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국의 문화 요소와 B국으로부터 들여온 특수한 문화 요소가 만나서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형성이 됐죠. 이 새로운 문화 영화 장르. 따라서 이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이라는 하나의 외재적 문화 변동, 다른 말로 하면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한편 B국 어업인들은 조업 활동 중 C국 어업인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되면서, 그러면은 C국이 끓여준 라면을 먹게 되면서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C국 라면에 자국의 전통 소스를 가미했다. 자국의 전통과 C국 라면이 만나서 비빔라면이라는 새로운 또 제3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죠. 여기도 제3의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빔라면을 개발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문화 융합에 해당이 되면서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비빔라면이 다시 C국으로 전파가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가 되죠. 따라서 이때는 간접 전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A국에서 B국과 달리 문화융합, 달리가 아니라 둘 다 문화융합이 나타났죠.
비국에서는 A국과 달리 문화 접변, 둘 다 문화 융합이라는 문화 접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고요. 3번을 보시면 사실 이제 비국에서 문화 융합이 나타났는데 문화 공존이 나타난지는 사실 몰라요. 시국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비빔라면이 전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시국에서 그게 문화 공존이 된 건지 융합이 된 건지 아니면 문화 동화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을 보시면 A국에서 직접 전파 맞죠? 근데 B국이 아니라 C국에서 간접 전파가 일어났고 B국에서도 직접 전파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5번 선지를 보시면 A에서 C국 모두 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일단 B국에서는 확실하게 라면이라고 하는 건 물질 문화의 전파가 맞는데 지금 A국에 나타나 있는 이 특수효과 기술이나 영화 제작 기법, 그 다음에 이제 C국에 나타나 있는 이 비빔라면 조리 방식, 이런 것들이 과연 물질 문화가 맞는가 궁금했을 텐데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러한 기술, 문화도 오로지 무엇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물질 문화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 문화도 물질 문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5번 선지를 과감하게 골랐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제 잘못 내거나 답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